안녕하십니까. 저는 차괴술경영지도사입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건다는 리처드 칼슨의 저서 내용을 토대로 해서 사소한 것에 연연하지 않는 10가지 지혜, 사소한 것에 연연하지 않는 10가지 지혜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지금의 고민이 1년 후에도 유효한가 라고 상상해 보자. 인생의 원칙은 두 가지다. 첫째, 사소한 것에 연연하지 말라. 둘째, 모든 문제는 다 사소하다. 이것만 알면은 삶의 평온함은 당신의 것이다. 참으로 좋은 말씀입니다. 둘째는 중요한 일부터 먼저 하라. 소중하고 중요한 일들을 미루다 보면 정작 중요한 일은 하나도 이루지 못한 채 인생은 사라져 버리는 것이다. 이 세상의 모든 성공한 사람은 중요한 일부터 먼저 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항상 중요도를 가려서 1, 2, 3, 4 이렇게 정해놓고 그 중요한 1번부터 먼저 하는 이런 습관은 반드시 성공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좋은 습관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불완전한 상태에 만족하라. 어떤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을 그만두라는 말이 아니다. 단지 지나치게 집착하고 그것에만 초점을 맞추는 데 문제가 있다는 뜻이다. 반드시 어떤 식으로 되어야 한다는 강박한 관념에 빠지려 할 때마다 자신에게 제동을 걸어라. 너무 완벽주의는 이 세상에서 오히려 살아나기 힘들지 않느냐 하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불완전한 상태에도 만족하고 거기서 또 진일보 한다 그러면은 이런 게 우리가 나아갔을 때는 행복과 성공을 가는 길이 아닌가. 한 번에 다 잘 되는 일은 없다 하는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오늘 다 끝내겠다. 이건 내일 죽을 사람이 오늘 끝낸 거지. 우리는 그렇지가 않지 않습니까? 네 번째는 매일 한 번 이상 남을 칭찬하라 했습니다. 마음은 있으나 실천하는 사람은 드뭅니다. 자신이 상대를 얼마나 좋게 생각하는지를 들려주면은 그런 말을 하는 사람 또한 마음의 기쁨이 넘치게 된다. 칭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불과 몇 초밖에 안 되지만 듣는 사람이나 말하는 사람 모두에게 그날 중 최고로 멋진 시간이 된다. 다섯 번째는 자신에 대한 비판에 동의해보라. 모두 당신의 유연성에 놀랄 것이다. 자신에 대한 비판에 적대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오히려 상대에게 자신이 내린 결론이 정확하다는 확신을 갖게 만들 뿐이다. 여섯 번째는 갖고 싶은 것 대신 갖고 있는 것을 바라본다. 자신이 가진 것이 얼마나 많은지 종이에 적어보라. 건강하고 밝은 아이들, 화목하고 든든한 부모 형제, 배우자, 인정 많은 이웃들, 친구들. 현재 자신이 갖고 있는 것에 눈을 돌리면은 행복은 늘 자신의 곁에 있다. 우리가 가진 것에 만족하지 못한 사람은 늘 불만족스러운 사람이고 행복하지 못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가진 것만 해도 충분한데 우리가 보면은 불행한 사람은 못 가진 것에 대해서, 가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 주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늘 불만족스러운 것입니다. 일곱 번째는 성공의 의미를 새롭게 정의하라. 의미 있는 성취란 무엇일까? 큰 돈을 버는 것, 승진하는 것, 인정을 받는 것, 오로지 외형과 물질적인 성취에만 집착하지 말고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것들이 무엇인지 고민하도록 하자. 그러고는 그 성공의 의미를 자기에 맞도록 새롭게 정의하자. 모든 사람의 성공이 똑같을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기에게 맞는 성공의 정의를 다시 내려서 성공한 모든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8번째, 자랑하고 싶은 유혹을 떨쳐내라. 겸손과 내적 평화는 나란히 존재하는 것이다. 타인에게 자신의 유능함을 증명하려는 욕망이 적은 사람일수록 얼굴에 평온함이 가득하다. 자신의 능력을 증명하려고 애쓸수록 사람들은 등 뒤에서 흉을 보고 속으로 경멸한다. 9번째는 날아온 공을 반드시 잡을 필요는 없다. 미안하다고 거절을 한다고 해서 친구를 소중히 생각하지 않는다거나 무례하고 냉정한 사람이 되지는 않는다. 우리가 다른 사람 때문에 희생되었다고 느끼지 않도록 언제 어떤 공을 잡아야 할지 알아야 하고 선택해야 한다. 취사 선택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모든 공을 다 잡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너무 벅차고 오히려 세상 살아나기에 더 힘든 어떤 경우가 왕왕 생긴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내한테 맞는 공만 잡아서 그것만 잘 관리하더라도 우리는 충분히 잘 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0번째는 자신을 제1순위 채권자로 생각하라. 금전 계획을 세울 때 다른 청구서의 지불보다 먼저 자기 자신을 위해 지불하라. 다른 사람들의 돈을 다 갚을 때까지 저축을 미루게 되면은 결국 자신을 위한 것은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 자신을 돌볼 줄 모르는 사람은 결코 남을 돌볼 수 없다. 참으로 맞는 얘기입니다. 자신을 제1순위 채권자로 생각하라. 조그만 좋은 일이더라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 말하면은 축제의 날로 삼는다. 남을 위해서는 우리가 칭찬도 하고 격려도 하고 축하도 하는데 과연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얼마나 그렇게 격려하고 칭찬하고 배려하는지 생각해 보면은 너무 인색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세상을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게 관대하고 자기 자신이 조그만 어떤 성과를 내더라도 격려하고 한턱 내고 기뻐하고 이렇다 그럴 것 같으면 그 인생이 행복한 인생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남이 꼭 해주길 바라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이걸 또 다른 말로는 자화자찬이라는데 오히려 지금 현재 같은 경우에는 자화자찬도 필요하겠다 생각합니다. 자화자찬도 어떻게 보면 너무 인색하면은 그게 내 자신을 외롭게 만들고 외톨이로 만들고 더 힘들게 만드는데, 내가 한 조그만 일에 대해서도 나 자신에 대해서 칭찬할 수 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고 그 사람은 성공으로 갈 수 있는 사람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공유했습니다. 감사합니다.